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오시는데 치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거든요.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자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척추 이야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준비한 척추TV 진행을 맡은 의학전문기자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척추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평균 수명 좀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되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척추 환자가 얼마나 좀 되나요? 매년 이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에는 200만 명이 넘었고요. 200만 명. 네. 네. 작년에는 코로나로 그 숫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25분의 1이나 되거든요. 네네. 이게 디스크 환자만 해당되는 거니까 뭐 협착증, 영자 이런 거 합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 그 환자 수가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앞으로 좀 이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게 척추 질환 치료받을 때 뭐 이것만은 꼭 알고 받읍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척추 치료를 받을 때 진짜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인데 척추 질환은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오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전부터 뭐 장시간 앉아 있었다든지 뭐 또는 자세가 안 좋았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저희 병원의 환자를 조사를 안 해봤어요. 한 1,700명 이상을 1,700 실제로 명. 오, 네, 많이 진짜 조사하셨네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거의 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요. 또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이제 초기에 1, 2주 안에 빨리 치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이게 증상이 1, 2주 이상 지속되면은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 영자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이가 들에 따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신 거죠. 네.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환자들 고혈압, 당뇨 열심히 챙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약도 드시고 드시고, 예. 열심히 챙기시는데 척추는 그냥 그 치료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고혈압, 당뇨처럼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리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자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이제 재발 방지거든요. 아, 재발 방지인데 이게 이제 이전 우리 척추 TV에서 척추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 이제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너무 운동만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런 이제 증상이 왔을 때는 환자분들이 한 1, 2주 정도는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약물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안전 가려를 해서 어느 정도 염증이 없어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게 증상이 약간 왔을 때 이렇게 약물 치료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악화되거나 이제 재발되는 걸 굉장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만 관리거든요. 척추 환자 대부분 이제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체중이 1kg 증가하면 이제 몸에 가해지는 하중이 5kg 증가한다고 해요.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여러 성인병의 시초가 되기도 하지만 허리 디스크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하세요.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척추 허리에 실리는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척추 뼈 사이에 디스크가 받는 압박이 심해지게 되고 부하가 이렇게 늘어나는 물려지게 거군요. 되니까요. 네네. 특히 이제 배가 이제 복부 비만이 생기면은 우리 임산부처럼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이제 무게 중심을 이렇게 뒤쪽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척추에 이렇게 안 좋은 이제 디스크에 안 좋은 이제 유발 인자가 된다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입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수면 자세는 어떤 거죠?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수면 자세도 뭐 특별한 뭐 이게 척추 건강에 좋은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아이고, 어떻게, 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바로 누워야 돼요? 옆으로 누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바로 누우면은 오히려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디스크 환자들은 바로 바로 눕게 누우면. 되면 예. 다리를 쭉 뻗게 되면 아파서 바로 눕기가 힘든데 그걸 참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리 밑으로 이렇게 베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제 태아처럼 이렇게 이제 허리를 좀 숙여서 눕게 되면 보통 그 사이에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죠. 이완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림프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또는 내척수액들이 아주 순환이 잘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넣고 또 주무시면 굉장히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우라는 끼우라는 말씀이시죠? 거죠. 예.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잠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 보면 성인은 이제 15% 예. 정도만 예. 이렇게 주무시고 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좋은 자세로 자는 습관을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베개는 목의 곡선을 지탱을 해야 하고요. 이상적으로는 귀, 어깨, 엉덩이를 베개에 일렬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렬로 맞춰야 돼요? 네. 다음은 또 중요한 게 매트리스거든요. 너무 물렁한 것보다는 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만큼 견고한 매트리스가 허리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건을 감거나 베개를 가져와서 허리와 매트리스에 넣어서 척추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자다 보면은 이게 또 자세가 좀 흐트러지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국 편한 자세로 주무시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엎드리시면 안 돼요.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진짜 네. 노력을 하셔서 좀 고쳐야 되실 것 같고, 통증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로 좀 주무시는 게 이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한 연구에서 보면은 수면 교육을 받으신 그룹하고 이제 안 받으신 그룹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허리 요통을 측정을 해 봤더니 이게 이제 수면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이게 통증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교육을 받은 한 그룹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런 수면 교육에 있어서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하시면 확실히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초기 뭐 치료를 굉장히 좀 강조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중요하고 또 비만 관리도 중요하고 또 수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다.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